예, 들으신 것처럼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기아차 노사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시간 김광산 변호사, 최유한 경제평론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저희 기자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결과는 일단 법원이 노조 측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론가께서 예.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시행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소정의 근로 총 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원래 약속했던 뭐 1급이라든지 주급이라든지 월급 금액 이런 것들을 주는 이 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기본금과 지금 문제가 되는 수당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기 상여금을 이번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이냐 그렇지 않냐는 법적인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것이고 기준법에는 없고요. 이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리해 주셨고요. 자, 김 변호사님, 일단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일단 그렇죠. 확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노조 측의 요구가 일단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일단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그전부터 논란이 굉장히 있었어요. 예. 그리고 1995년도 판례도 노동의 대가는 모두 임금이다. 그런 판례가 있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판례가 2013년도에 대법원에 이제 전원 합의체가 나왔는데 이제 정기 상여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다 통상임금 범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가 있었어요. 그 예, 당시에 이제 갑을 오토텍 회사와 관련된 판례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 안에 정기 상여금 같은 게 들어가는 데는 그때부터 이론이 없게 된 겁니다. 사실상. 예.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전에 어떤 그 노조하고 노사가 이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할 때 통상임금에서 규정을 해요. 그러면 그 노조가 노사가 협의할 때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같은 게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 협약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단 협약을 노사간 정한 범위 내에 어떤 정기 상여금 자체를 그 안에 넣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느냐 예. 그랬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법원서도 이걸 만약에 일률적으로 다 정기 상여금까지 포함된 통상임금을 하면 기업에 너무 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절충형으로서 기업이 굉장히 이걸 지급했을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경영 예. 상태가 악화되고 경우에 따라서 회사 존립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럴 때는 신의칙상 이것은 통상임금에 소급해서 이건 예. 신의칙은 소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이제는 소급해서 지급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판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소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금시 판결은 굉장히 그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지만 신의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예, 통상임금과 신의 성실의 원칙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 저희들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평론가님, 일단 관심은 과연 기아차 노조에서 얼마만큼의 소송을 냈고요. 그렇죠. 회사 예. 측이 얼마를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지금 일부 승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액을 다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아니죠. 예. 지금 노조에서 청구액이 2011년도에 원금이 6,588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연 이자 4,338억 원까지 합치다 보니까 1조가 넘어갑니다. 1조 926억. 그런데 이거를 청구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오전에 딱 판결이 소송 승부가 나기 전에 이거 절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다 될까? 법원에서 명확하게 절충을 해서 38.7%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아차 노동자에 받게 된 돈은 예. 4,223억 원. 예. 원금과 지연이자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1조가 넘는 돈의 38.7%만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이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는 우리는 못 받는 돈을 받는 것이다. 또는 이제 사측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약정이 없던 돈이다. 이거 예. 막
화가 나서 지금 오늘 한판 붙었던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재판의 쟁점은 통상 임금이 과연 인정되는지 그 부분이 있었고 인정된다면 이게 바로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 회사에 위태로울 정도로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가는 건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그런 오늘 재판의 결과를 보면 인정을 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아차 이제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기아차에 주장하는 게 신의 측이죠. 그래서 노사 합의에 의해서 통상 임금의 범위를 정해 놨는데 왜 거기에다가 정기 상여금이랄지 아니면 뭐 중식비랄지 이제 예. 그런 것들을 더해서 통상 임금의 범위가 확대가 되느냐? 예, 예. 그러면 사실 통상 임금 범위가 확대가 되면 2013년도 이후에 이제 그 노사 협약을 하게 되면 그럼 정기 상여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통상 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어떠한 자 예를 들어서요. 전과 뭐 후가 다른 면이 자 시급으로 10,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급 10,000원은 통상 임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초과 근무를 할지 그러니까 연장 근무를 할지 예. 휴일 근무를 한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1.5배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10,000원에서 1.5배면 15,000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을 합해서 되면 이건 범위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그걸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하면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전에 한 3주 정도는 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랬었는데 예, 예. 오늘 뭐 소송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그래서 있겠죠.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민법에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법률관계 성립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계약이나 마찬가지겠죠. 네네네. 어느 정도 중요한 그 그 역할을 하는 건죠. 일반적으로 그 민법의 이제 2조 1항이에요. 예.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는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근데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예. 그래서 신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하고 그걸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노사가 협의했으면 이걸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고 법원 입장은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를 다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과연 꼭 신의 성실 원칙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예, 부분인데 예. 사실 오늘 뭐 기아차 사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뭐 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예를 들면 GM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4년도부터 통상 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까지 3년 아닙니까? 예. 인건비만 한 5천억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버틸 수가 없다. 5천억 지급하고 더군다나 GM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판매 대수가 굉장히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근데 그걸 지금 고려하고 있고 거의 철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실은 오늘의 어떤 판결 또 이전에 2013년도 대법원 판결 자체는 뭐 기업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결과에 대해서 잠깐 아까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 그 기아차 노조의 반응 좀 예. 봤습니다. 뭐 환영을 일단 하겠죠. 승소를 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기아차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신의 성실의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지금 수년간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그걸 강력히 주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안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정말 없는 건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 충분히 그걸 감내할 수만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에서 그렇게 본 예, 거죠. 예, 예. 재판부에서 그렇게 본 거고 예. 사실 이번에 그 기아차 변호인단에서 내지 이거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 어렵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앓는 소리만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다면 왜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였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상여금 관련돼서 이거 뭐 그 약속한 건데 그거 왜 어기냐라고 했을 때 이쪽 기아차들은 몰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핀트가 어긋난 사항을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재판부가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를 예. 이것이 현재 앞으로 예기치 않은 사유로 신뢰 기반을 깨뜨리고 그 관계를 해치는 행위가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그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판단을 한 거고 예. 두 번째로 현재 보니까 기아자동차가 계속 그 같은 기간에 뭐 1조에서 16조까지 계속적으로 단기 순이익도 나고 지금 뭐 영업이익도 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아니 마땅히 줘야 할 돈인데 그 마땅히 줘야 할 돈을
뭐 경제가 어렵더라고 안 주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예.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말은 많지만 현재로서는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선생님, 오늘 1심 선고가 이제 아까 4,320여 원대잖아요. 네, 네. 그 돈을 지금 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죠. 예,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사측도 항소를 할 거고 예, 예. 아마 노조 측도 항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것에 비해서 이제 38.7%밖에 인정이 안 됐고 맞습니다. 그 중에는 또 통상 임금으로 더 들어갈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데, 예. 근데 이게 상당히 근데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선고 자체가 이 법정 이자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걸 지급하지 않고 가면 사측 매독에 대해서 법정 이자가 아마 15%로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측이 좀 부담스러웠던 그렇죠,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 계속적으로 연 15% 한다고 하면 예. 그 금액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아. 더군다나 항소심 가서도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예, 많이 예. 끌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엄청난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급을 하고 예. 이제 가지급을 하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이제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해놓으면 이자가 지급에 대해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그래요. 사실 지금 1심에서는 기아차가 지긴 했지만 이전에 판례 중에서 아까 이제 신의칙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신의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의칙이 인정돼서 회사가 손을 들어준 경우가 과거에 있고, 이런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그렇죠. 판결을 다르게 한 지금 경우가 기아차 많잖아요. 같은 경우 예.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예, 예. 이전에도 금호타이어랄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졌거든요. 예. 그런데 2심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예. 신의 측이 받아들여진 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상당히 추상적 개념이고 회사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한 것처럼 회사 상태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이거 승소하느냐 패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서도 2심을 좀 한번 봐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데 같은 중공업 아닙니까? 아니 저 조선업이잖아요. 예, 조선업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전에 어떤 해외 플랜트 관련해서 적자를 조 단위로 둘 다 똑같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2심에서 신의 측이 받아들여져서 승소를 했어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1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지금 2심에서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기준이 완전히 확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변화의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기아차가 굉장히 앓는 소리를 많이 했다 예. 하는데 일단은 결론은 났고요. 예. 기아차가 실제 입게 될 피해, 그러니까 소송 비용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이후에 그 2014년 이후입니까? 또 이번까지 만약 1, 2심 가고 나서 승소를 할 경우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또 같은 결과가 난다면 기아차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지금 기업 업계에서 기아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예. 기아차 자체의 손해도 막심하지만 예. 기아차의 사례가 물꼬가 터지면서 나머지 다른 기업 지금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예. 현대차 등 115개의 기업의 통상임금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 굉장히 기업 측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최대치로 하니까 한 38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외에 77곳은 노사 합의와 법원 판결로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사실 재판부가 판단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아까 이제 2심, 항소심 이야기를 했는데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에서 2심을 갔을 때 뭐 따로 증거를 제시하는 건 형사겠지만 추가적인 증거를 해서 돌릴 수는 있겠지만 민사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보충을 해서 자기들이 변호를 하고 일단 공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사는 뭐 1심 판결문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해야죠. 예. 그래서 1심 판결문에서 이 기아차 입장에서 왜 우리가 졌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우리가 1심 소송에서 소홀히 했는가. 예.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는가에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뭐 방금 말씀 좀 잘해 주셨는데 이 기아차 입장은 그거죠.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2만 한 7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직원들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직원들한테도 줘야 하는 거거든요. 소송에 지게 되면. 예. 그다음에 지금 3년치만 소급해서 달라고 했는데 소송 제기한 이후의 금액
맞습니다. 그것까지 또 다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제 항소심 가서 1심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예. 거기에서 자기들에게 뭐가 불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예. 반드시 이제 보충을 해서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항소심에서는 이제 승소하기 위해서 아마 전력을 다 할 겁니다. 그 완성차 업계 그리고 뭐 협력사들 뭐 일자리까지도 이렇게 그 비용 부담,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경우에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이 판결 이후에 경총이랄지 중기중앙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실제로는 경총에서 지금 오늘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감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노동자 편에 유리한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사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보복이란 노조 파업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이렇게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받는 임금에 대해서 그 문제시 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흐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업 측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계 최대 38조 원 부담한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0.13% 하락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이 임금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오히려 내수가 성장한다는 이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몇 퍼센트 떨어지고 몇 퍼센트 부담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일단은 법적으로 아직 좀 미완된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재계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통상 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던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 건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법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이제 있을까요? 법적으로 발의는 돼 있는데요. 예, 일단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통상 임금의 개념이 예.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뭐 확정은 됐지만 예.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개념 자체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냐 예, 그 부분이 예. 제일 중요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신유성실 원칙과 관련해서도 아까 기준이 이렇게 불명확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죠. 예. 지금 아마 300인 미만의 어떤 사업장행 중에선 192곳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115곳이 소송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개념이 불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급시 판결이 각양각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국회에서 예. 어떤 입법 규준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예. 향후에서 혼란도 없고 예. 또 재계 입장에서 보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왔다 갔다 인정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좀 돼야 한다고 봐요. 이 재판이 들어간 게 2011년부터인가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이전에 뭐 대법원 판결, 전원 합의체 판결도 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빠르게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 그전에 이제 개념에 대해서 재계나 노조에 너무나 이게 시각 차이 많이 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통상 임금 범위에서 정해주고 예. 또 신유성실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이미 판시를 했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때는 판결이 나온 다음에 입법화를 좀 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최혜연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